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가? 더 좋은 위생과 무균 상태는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히 확인했듯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균 상태에서 기른 동물은 주변 환경이 위생적으로 깨끗할 때만 건강하다. 게다가 이런 동물들은 기능학적인 면역력을 기르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병균이나 야생 동물과 한 번만 접촉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알레르기라는 신종 전이병은 이번 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어떻게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관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종 전이병 알레르기, 위생의 호화실, 식료품 증감으로의 농업의 엄격한 위생 상태의 결과, 면역 체계에 대한 외적인 개입, 또 면역 체계의 새 출발, 항생제, 백신의 역사, 백신의 보조 성분, 이런 실험실에서 또 알레르기라는 신종병의 물결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대의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발병은 병의학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알레르기 발생으로 면역체계의 기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몽되고 있으며 또한 생태학과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서 약학과 식품산업에 대한 논의가 수도 없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의 정확한 내용을 의무화하고 최근에는 콩의 생산 경로도 기록하도록 했다. 갈수록 알레르기는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똑똑하고 예민한 사람의 질병은 1819년 영국 의사업 존 보스토크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건초 때문이 아니라 더위와 육체적인 고단함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 28가지 경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수많은 의사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견을 제시했다. 풀은 주범으로 생각하거나 동물과의 접촉을 그 원인으로 보는 의사들이 많았다. 풀을 주범으로 생각, 특히 토끼털이 의심 대상이었다. 건조성 비염은 엘리트만의 멋진 병이 되었다라고 의학 역사학자 마크 잭슨이 말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의학자들은 건조성 비염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농부나 흑인한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학 교수 앤드 클라크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고 고상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이러한 면역 결핍증에 걸리며 교육과 문명을 그 주요 원인으로 간주했다. 더욱이 그는 여자보다도 남자, 원주민보다는 문명인에게서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 병의 가장 큰 희생자로 단정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병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미국은 증가율이 거의 부음을 이룰 정도였다. 알레르기 발견자, 건조성 비염과 전식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람은 비인의 젊은 소아과 의사 폰 비르케였다. 그는 1906년 미네의학 잡지에서 변화된 반응력이라는 개념으로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알로스와 에르곤이라는 작용을 조합한 것이다. 이 신조어는 여러가지 생물학적인 반응에 적용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기 물림, 벌쏘임, 건조성 비염, 전식,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한 민감한 반응뿐만 아니라 디프테리아와 파성풍에 대한 인간의 면역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필케의 이론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면역 과정으로 질병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필케의 시대에는 면역을 튼튼하게 하려면 오로지 병이 나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몸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인데 독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질이 몸에 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필케는 민감한 반응을 몸속의 면역성 반응으로 분석했다. 그의 발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청요법을 빠른 속도로 의사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디프테리아 병을 앓는 어린이를 위한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의 성공과 함께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항독소를 투여하면 열발진, 근육통, 급격한 혈압 저하가 나타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 것이다. 당황한 베링은
이를 예민 반응 극도의 민감성이라고 해석했다. 그와는 달리 피르케는 낯선 물질에 대한 면역력의 방어 반응이라고 보고 항원과 항체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연구했다. 그런 이미 1903년에 자신의 이론을 널리 알렸는데 그의 이론에 의하면 열발진, 백혈구 증가는 침입한 박테리아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테리아나 독에 반응하는 항체를 발달시키는 몸조직의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처음 항체가 생산될 때보다도 두 번째로 항체가 생산될 때 훨씬 가속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연구 결과는 안타깝게도 한참 후에나 받아들여졌다. 물집이 생기고 면역력에 있어서 두 배로 굴린 반응, 결핵 반응은 1990년대까지도 성행했다. 1906년 발표된 논문에서 피르케는 이렇게 설명한다. 변화된 반응력이란 개념을 알레르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 결핵 백신을 접종한 사람, 면역 혈청을 맞은 사람은 외부 물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면역성은 외부 물질이 몸속으로 침입하면 임상적인 반응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그의 이론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은 항체도 직접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동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론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반대했다. 피르케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직장을 구했지만 1년 후에 수학과 교수로 다시 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29년에 2월 28일 놀랍게도 부인과 함께 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오늘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자살했을까? 식료품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고 물은 염소로 소독하여 필터로 그리고 손은 항상 깨끗이 씻는다. 독일의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유럽의 화장실이 다 그렇지만 너무 깨끗해서 심지어 병맥주를 차게 보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집안은 화학 공장과 흡사한데 너무 많은 세제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세제들이 하수를 오염시킨다. 배수구 청소용 세제나 화장실 세제는 정화 장치에도 도구로 작용하고 있어서 재가공에 필요한 하수구 박테리아를 전멸시키고 있다. 항균 스프레이는 화장실 공기와 바닥을 살균 소독시키는 데 사용되지만 사람의 피부도 살균 소독한다. 오늘날 우리는 나쁜 박테리아가 사방에 득실거린다는 방송 매체 광고를 수도 없이 접한다. 최근에는 항균 처리를 위해서 양말과 속옷에 반응이 강한 은사를 집어넣은 제품도 출시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정말로 박테리아는 냄새 나고 게으르고 병을 만드는 것일까? 우리는 살모넬라균, 포도당 구균, 대장균이라는 박테리아 이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세균을 몸에 묻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치즈우유의 맛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위생문화에 들어맞는 식품으로 치즈버거에 슬라이스 치즈나 발라먹는 치즈가 있다. 이런 치즈는 소시지나 마늘향이 첨가될 테고 몇 주 동안의 냉장고에 보관해도 부패하지 않는다. 유통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치즈 생산 부문 미생물 번식을 방해하는 물질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식품 첨가물 생약구호에는 항생제 나타마이신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딱딱한 치즈나 슬라이스 치즈의 겉면을 곰팡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타마이신은 인간의학 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치즈를 먹는 사람은 내성이 생기고 따라서 나타마이신이 함유된 약품들을 반려균, 피부질환이나 이와 유사한 질병에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넉넉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다음 같은 제품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타마이신으로 처리된 유제품의 겉면을 먹을 때는 특히 이렇게 곰팡이 치즈나 버터, 우유가 그렇다. 유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철저하게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이 간혹 발견된다. 그러나 방송 매체나 식품관리공원 반응은 참으로 과감하다. 그렇듯이 특정 장소에서 청결을 다시 한번 강화한다.
특정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개수대와 포장대의 위생을 더 강화하도록 강요한다. 다른 나라에서 과일 채소를 수입하면서 이러한 엄격한 위생시설과 규제는 세계적으로 퍼져가 나갔다. 미국 농림부의 식품안전 전문가 로버트 맨드렐은 2007년에 이렇게 말했다. 물, 야생동물,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 이 모든 것들은 박테리아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런 오염을 막고자 합니다. 미국 농림부는 대규모 농업 업체들과 손을 잡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채소 재배 농민들을 위한 책을 냈는데 여기는 생선과 수확에 대한 위생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식품의 박테리아 오염은 점점 더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균을 박멸하는 쪽으로 가니까요. 의학위생의 시작을 하지만 위생교육으로 식품 위에도 병균과 조직할 기회가 턱없이 줄었다. 어찌됐건 위생교육이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한 축복이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콜레라 패스트의 감소는 하수시설과 수도시설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계력의 감소는 깨끗한 거주 공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올 때 세균 감염에서 벗어난 이런 흉년과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위생에 대한 놀이가 분주무근했다. 19세기 초까지 병원은 도살장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였다. 외과의사는 검은 피가 덕지덕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돌아다녔다. 수건 안으로 여러 환자의 상처를 닦았으며 또 의사와 간호사는 점심을 먹기 전에야 겨우 손을 닦았다. 이런 상태가 변화된 것은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마이스 덕택이다. 그는 1840년 비엔의 산부인과 보조사로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나 동료 의사들과 학생들은 이 성공적인 성과에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맞섰다. 그들은 위생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고 지저분한 처리 방법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위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제멜바이스는 병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비인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했다. 그곳에서 보초와 싸우다가 폐혈증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혹자에 따르면 그는 병원 마당에서 비살당했다고 한다. 47살에 사망한 제멜바이스는 이제야 산부의 구세주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활발한 면역력 발달의 중요성이라. 아마도 이런 석기시대 발상에 대해서 비판자들은 잔뜩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건초성 비염에 걸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패스트에 걸리는 게 나아요? 이 말에는 결코 중세시대의 생활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3배나 길지만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위생 상태가 민주주의 평화와 함께 의학 발전보다 인간을 구제하는 데 더 인수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생활 양식과 현대의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조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모든 문명마다 고유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질병을 다시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해석해도 될 것이다. 어쨌든 더 좋은 위생과 무균 상태는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히 확인했듯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균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더불어 아시아 집단 조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것이다. 브랜든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해결 방안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야생조류 대부분은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도 별 문제가 없이 낫게 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맞으며 평생 암모니아 속에서 사육된 조류들은 집단으로 죽습니다. 싱어 교수는 바로 이런 대량 사육이야말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슈퍼 바이러스의 원성지라고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므로 그는 대량 사육사로 하여금 약품과 주사제의 엄청난 소비를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전염병 예방 비용에 철저한 준비를 기울이도록 부탁했다. 왜냐하면 세금에서 제출된 자금은 가금류 산업의 보조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는 전조직의 박테리아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이 때문에 면역세포와 위생을 관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파괴된다. 해열제는 질병의 자체 극복 과정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콜티선이 속하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제 복용은 전신과 같은 알레르기 질병에서 염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또 도움이. 의심스러운 현대약품들. 나는 항생제, 콜티선, 해열제, 백신이 현대의학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문제로 삼고 싶다. 넘어가서. 자, 루카의 못하면 더러운 것의 견이나 결핵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에 관심을 보였다. 새롭게 만드는 면역체계는 이렇게 해서 방어 반응을 할 때도 정보 오류가 생기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공격적인 T세포에게서 활성화된 식세포는 공격 목표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자의 위장설이라고. 이러한 속임수는 그 피해가 오래갈수록 더 치명적이다. 이런 장애를 치료하려면 대체로 면역력을 둔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예로 콜티선이나 그 밖의 면역제를 들 수 있다. 단기간에 콜티선을 복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하지만 많은 양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 약은 치명적입니다. 라고 생물학자 율리반이 말한다. 그도 콜티선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면역체계가 망막을 공유했다. 제 모습이 임신한 개구리 같아 보였습니다. 얼굴과 윗몸이 부었어요. 면역 단백질은 제각기 다른 분자 구조를 인식하는데, 이것은 제약회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수도 없이 약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암, 간암, 피부, 만성염증, 전식 약들이 있다. 최근에도 수백 가지의 새로운 항체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많은 약품에 자가면역 결핍증 환자의 희망이 걸려 있다. 가당신 세대 치료용 항체는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피 한 모금을 또 섞여 있지 않다. 그 형태는 자료은행에서 산출되었으며 컴퓨터 사운드 형태로 추출되어서 유전자 기술에 따라서 알맞게 질환하여 살아움직이는 캔웨이어 벨트 작업으로 대량 세포 배양으로 생산된다. 발육이나 장세균의 이런 과정으로 생산된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36살의 콜롬비아 황자도 프라이브르크 종합병원 의사 wolfgang 크라이스제일 핑케의 치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회장은 일미 질병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젤과 핑케는 환자에게 급진적인 치료법을 권했는데, 그런 면역 체계를 원점 상태로 돌려서 새롭게 치료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항생제로 점막 박테리아를 모두 죽였다. 그리고 나흘 동안 과다한 항역법을 받도록 하여 면역 체계에 있는 것은 모두 파괴되었다. 이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도 지옥 생활을 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완전히 무기한 상태의 환경에서 지내야 했다. 36세 환자는 다행히 고통의 시간이 다른 환자보다도 길지 않았다. 진정한 마법의 탄하나. 오랫동안 의사들은 환자의 감염 가능성이 심각할지라도 속수무책이었다. 폐병결핵, 폐혈증을 앓는 사람은 대부분 사망했다. 여성들은 사형열로 사망했고, 메독이나 베스트는 몇 년 동안에 극복되지 못한 전염병이었다. 자신에는 차나무 기름이나 마늘 진액과 골무 진액과 같은 항균성 성분이 있다. 이런 성분들은 몸에 적합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심각한 질병이라는 걸 아직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항생제가 시장에 시판되기 전까지는 거의 자포자기했던 환자들이 이제는 며칠만 약을 복용해도 다시 걷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병원과 병동의 병균은 뜻밖의 적과 대항해야 했고, 의사들은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그래도 꿈꾸지 못했던 치료약 덕택이나 마침내 바울 에를리가 학수 고대하다 뭐 이런 거. 아니 뭐 이리 갑자기 또 이상하게 되네. 54.
위생 상태에서 사실 알레르기 발견자에 대해서 했고, 치즈 생산 위생의 시작에서 이제 유통기간 항체에서 독일의 화장실은 너무 깨끗했다라고 했고요. 치즈 생산에서 의학위생에서 대부분 이렇게 만들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 위생 상태에서 장애 치료, 콜티손으로 면역 단면을 제거하기 따른 분자 분열을 인식하는데, 이것은 제약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 없이 약을 생산해낼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약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진정한 마법의 탄환인가? 항생제, 페니실린. 그래서 점점 효능을 상실하는 항생제, 이제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건강을 위협하는 항생제의 문제에 대해서 질식 발작하는 어린이 대라서는 항생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점차 증명되고 있다. 사용한 약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항박테리아 계열의 항생제가 가장 위험한 약품으로 판명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특히 노인들이나 항생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치명적이다. 항생제 탓에. 자, 분석 결과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부모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 집단 예방주사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접종자도 많이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 시대가 되어졌나요? 예방주사 시대.